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디오의 주인공은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이 설탕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연구하기로 결정했죠. 그럼 그가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을까요? 30일 동안 과자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요? 한 젊은 네덜란드의 감독이 스스로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설탕을 거부했습니다. 설탕이 해로운 것이며 권장량을 초과해서 먹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의사가 감독했습니다. 먼저 피험자는 신체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심장의 상태를 측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모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의사는 피험자의 건강이 뛰어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달 동안 피험자는 과일, 야채, 계란, 요구르트 및 다이어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음료수는 일반 식수로 교체했습니다. 매일 자신의 건강에 관한 짧은 비디오를 녹화하고 체중, 맥박, 혈압 등 주요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음식 제한 후에 신체는 식이요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끊임없는 굶주림을 동반했습니다. 설탕을 거부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은 신체가 혈액 내 설탕의 일반적인 수준과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말로 새로운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힘든 기간을 견딜 것을 권장했습니다. 실험 8일째, 그 남자는 평소보다 더 짜증이 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단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강박적이고 실현되지 않은 욕망은 성가신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대추, 건포도, 말린 바나나 등 말린 과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린 과일은 글리코겐을 포함하여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기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주가 끝났을 때 삶은 평범한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케이크와 다양한 과자를 거의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는 다소 평온한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단 것을 먹고 싶은 충동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말린 과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잘 익고 육즙이 많은 과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식사 중 과일 하나는 꼭 먹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는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더 적은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많은 힘과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실험이 끝날 무렵 그 사람은 점차 건강한 음식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의 체중은 4kg 정도 감소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8% 정도 감소했으며 혈압은 135에서 125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지표는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몸은 설탕 섭취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식품은 정말 그렇게 해로운 걸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죠. 심장 전문의는 신체에 설탕이 과도하면 티아민 부족을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티아민 또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 등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은 신체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하며 심장, 신경 및 소화 시스템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1 결핍은 심장 근육 조직에 영양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 함유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심장병의 위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설탕으로 인해 초기 주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설탕이 태양광보다 더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월한 과정은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후에 형성되는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파괴하여 피부의 젊음과 탄력을 잃는 것을 유발합니다. 설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따르면 설탕은 모르핀, 코카인 및 니코틴만큼 위험합니다. 설탕 섭취는 마약처럼 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먹을 때 주요 장기는 즐거움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로 반응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영향을 차단합니다.
또한 다른 제품과 달리 설탕은 거의 무제한으로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이유로 경험에서 벗어나 설탕을 먹는 것 등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해결해 보십시오. 또한 사람이 설탕을 줄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할 때에는 일주일 내에 금단 증상을 느낍니다. 과학자들은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설탕을 흡수하기 위해 신체는 비타민 B를 근육과 장기에서 가져오고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신경 및 소화 시스템이 고통받고 만성 피로가 발생하며 시력이 저하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설탕이 주요 에너지원이라는 신화를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설탕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고 파괴합니다. 우리는 설탕이 티아민 결핍을 유발하고 신체가 탄수화물의 신진대사를 완료할 수 없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사람이 피로 증상을 나타내며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설탕은 혈액 내 인과 칼슘의 비율을 변화시킵니다. 불균형은 이틀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체는 식사 중에 나오는 칼슘을 완전히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단 우유의 칼슘은 일반적으로 구루병과 칼슘 결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생화학적 과정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와 치아에서 칼슘을 받아 점차적으로 뼈와 치아를 파괴합니다. 설탕은 충치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입안의 박테리아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산은 치아 범랑지를 파괴하죠. 설탕은 면역계를 17배나 줄입니다. 고열당 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식세포의 능력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 의사는 과자 먹는 것을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탕은 칸디다와 같은 진균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설탕을 복용하면 이러한 위험한 기생충의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은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체내 칸디다의 빠른 성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이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건망증과 산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뇌 조직의 점진적인 파괴로 인해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의사들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설탕이 일으키는 많은 질병은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있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혈관과 모세혈관 벽의 내층을 손상시킵니다. 과학자들은 약 3,000명의 실험자를 관찰하여 단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탕은 칼로리가 매우 높으며 100g당 400kcal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은 칼로리 함량이 아닙니다. 설탕과 감미료는 배고픔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방해하여 과식을 유발합니다. 또한 일부 종은 말 그대로 신진대사를 깨고 지방 증가를 유발합니다. 이 비디오를 본 후에 많은 사람들은 설탕이 몸에 실제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지만 보통 그들은 설탕 자체가 아니라 포도당에 관해 말합니다. 네, 포도당은 신체에 매우 필요하며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해로운 흰색 정제 설탕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설탕은 꿀, 과일 및 말린 과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분이 많은 채소와 콩류를 사용하면 몸에 포도당을 완벽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돌보고 싶다면 케첩, 소스, 주스, 빵 및 소시지 등과 같은 많은 식품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벨에서 성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의 선택에 따릅니다. 그리고 본 동영상의 주인공은 그의 모범적인 실험으로 이것을 보여주었죠. 당신 대신에 아무도 당신의 건강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과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동의하면 비디오 아래 좋아요를 클릭하고 당신의 몸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리포스트는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에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